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변호사 이승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처음 형사사건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형사재판 과정과 기간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형사재판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 재판기간은 어느 정도가 될지, 또 형사재판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는 형사전문 변호사가 쉽게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의 수사 절차가 마무리되고 검사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해당 사건을 구공판하게 되는데요. 구공판이란 검사가 해당 사건에 대한 형사 재판을 열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이후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법원이 피고인에게 세 가지 자료를 송부해야 하는데요. 바로 검사가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의 사본, 또 소송기록의 접수 통지서, 그리고 피고인 의견서입니다. 만약 재판이 열린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피고인으로서 주장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이때 받은 피고인 의견서에 공소 사실을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또는 양형에 참고할 만한 사항들이 더 없는지에 대해서 적고 공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로 7일은 불변기한은 아니기 때문에 7일 내에 제출할 것이 권장되지만 그 이후라고 해서 의견서 제출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판기일은 형사재판을 하는 날을 말하는데요. 형사재판은 민사재판보다 기일이 빠르게 잡히는 편입니다. 보통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는 3달 안으로 공판기일을 잡는 편인데요. 구속된 사건의 경우에는 한 달 이내로 기일이 잡히기도 합니다.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반드시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데요.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는데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습니다. 나가기 싫다고 해서 임의로 불출석할 수는 절대 없는 상황인데요. 만약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지정된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어렵다면 미리 공판기일 변경 신청을 재판부에 해야 합니다. 우선 법정에 갔다가 판사님이 본인의 사건 번호를 말할 때까지 방청석에 앉아서 기다리다가 사건 번호를 말하면 그때 판사님에게 인사를 하고 피고인석에 가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출석까지 하게 되면 본격적인 공판 절차가 시작되게 됩니다. 공판에서는 인정신문하고 모두 진술이 진행되는데 인정신문은 재판에 나온 사람이 피고인 당사자가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이고 모두 진술은 제일 먼저 하는 진술이라는 의미인데요. 먼저 검사가 공소장에 적힌 공소사실의 요지에 대해서 발언하는 모두 진술을 하면 그 다음으로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에 대해서 모두 진술을 하게 됩니다. 만약 변호인을 선임했다면 변호사가 피고인을 대신해서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한 진술을 할 것입니다. 만약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라면 재판에서 딱히 다툴 사정은 없으므로 공판 절차가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는 보통 첫 기일에서 모든 절차가 종료되기도 합니다.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이어 증거에 대한 동의, 피고인 신문, 검사 구형, 최후 변론과 최후 진술까지 신속하게 진행되고 공판 절차가 모두 종료될 수 있습니다.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한다면 보통 다음 기일로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찰이나 검찰이 작성한 서류 등 증거에 대해서도 부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혀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절차가 복잡해지게 됩니다. 한 기일 안에 모든 절차를 수행할 수는 보통 없기 때문에 다음 기일 날짜를 잡는 겁니다.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에 공판기일을 앞으로 얼마나 더 열지에 대해서 사안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릴 수는 없는데요. 아마 최소한 몇 달은 더 걸릴 겁니다. 증인신문이나 증거조사 절차가 끝난 후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와 같은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형사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대략적으로나마 알면 훨씬 재판에 대응하기 수월해지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길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